안녕하세요. 인생의 단면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 인생이야기 채널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어머니가 평생 쌓아온 삶의 터전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야만 했던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늙었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생각, 그 틀을 깨고 스스로 일어선 한 여성의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서울 외곽 오래된 주택가 골목 어귀에 2층 단독주택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벽의 페인트는 세월에 발해 있었고 대문 옆 담장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남편이 심었던 감나무가 가을 햇살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수십 년 동안 자리를 지키며 매년 가을이면 붉은 감을 주렁주렁 매달았습니다. 이 집의 주인 탐명자. 학교 급식실에서 평생을 일하다 정년 퇴직한 그녀는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뒤 이곳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면 손때 묻은 부엌 찬장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냄비와 프라이팬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싱크대 옆에는 남편이 좋아하던 커피잔이 아직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 잔을 볼 때마다 남편이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은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곤 했습니다. 그리고 명자에게 오늘 학교 급식 메뉴가 뭐냐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녀는 그때마다 오늘은 김치찌개라든지 불고기라든지 메뉴를 알려주곤 했습니다. 거실로 이어지는 복도 벽에는 두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큰 아들 진호는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1등을 했던 날의 사진이었고 둘째 진호는 중학교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모든 것이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명자는 그 사진들을 보며 아이들이 어렸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진호는 활발하고 야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무엇이든 1등을 해야 직성이 풀렸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늘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진우는 형과 달리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습니다. 책 읽기를 좋아했고 혼자 조용히 그림을 그리곤 했습니다. 두 아들은 성격은 달랐지만 어머니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삶은 그리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큰 아들 진호는 도심에서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했지만 경기 침체 속에서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공사부터 시작했습니다. 원룸 인테리어, 소형 사무실 리모델링 같은 작은 프로젝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호는 더 큰 일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대형 상가 인테리어 프로젝트에 손을 댔고 큰 계약을 따내기 위해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직원도 10명 이상 고용했고 사무실도 넓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진행되었고 매출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주요 거래처 중 하나가 부도를 냈습니다. 수억 원의 공사비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진호의 회사는 급격히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거래처들도
경기가 어렵다며 공사비 지급을 미뤘습니다. 밤낮으로 거래처를 쫓아다녀도 매출은 오르지 않았고 카드값,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렸습니다. 아내와 함께 밤늦도록 장부를 뒤적이며 한숨을 내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고 일부 직원들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진호는 점점 지쳐갔고 그의 얼굴에는 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술을 마시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둘째 진호는 작은 인쇄소에서 일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형처럼 야심은 없었지만 성실함 하나로 가족을 지켜왔습니다. 인쇄소는 작았지만 오랫동안 단골 거래처들이 있었고 일은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진우는 인쇄 기술을 완벽하게 익혔고 사장님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까지 인쇄기를 돌렸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고장난 곳이 없는지 살폈고 어머니가 불편해하시는 건 없는지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전등이 나가면 갈아 끼웠고 수도꼭지가 새면 고쳤습니다. 문짝이 삐걱거리면 기름칠을 했고 보일러가 이상하면 점검했습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자신의 효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진우가 올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진우는 묵묵히 일을 처리했고 어머니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을 사오곤 했고 함께 저녁을 먹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대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동네는 오래전부터 재개발 이야기가 나왔지만 번번이 무산되곤 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렸고 조합 구성도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청에서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예정 통보였습니다. 골목마다 붉은 안내문이 붙었고 주민들은 보상금 계산기를 두드리며 들뜬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네 슈퍼 앞에는 주민들이 모여 재개발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평수가 어떻게 되느냐, 보상금이 얼마나 나오느냐, 언제쯤 이주를 해야 하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였고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탈출구였습니다. 오래된 집을 가진 이들은 기대감에 부풀었고 세입자들은 떠나야 할 날을 걱정했습니다. 상인들은 가게를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운영해 온 가게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동네는 금세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던 골목이 갑자기 시끄러워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사람들이 줄을 섰고 재개발 관련 설명회가 열릴 때마다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명자에게 이 소식은 단순한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집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엇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 두 아들을 키워낸 땀과 눈물, 손주들이 처음 걸음마를 뗐던 마루, 가족이 모여 명절을 보냈던 거실, 그
그 모든 것이 이 낡은 벽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명자는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이사 온 날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가진 것 없이 시작했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이 집에서 아이들을 낳았고 밤낮으로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밤새 간호했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회사에 다니며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왔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명자는 급식 조리사로 일하며 가게를 도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학교에 가서 수백 명의 학생들 식사를 준비했고 늦은 오후에 집에 돌아와 집안일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명자는 창밖에 감나무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이제 그 곁을 지킬 사람은 그녀뿐이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자 감나무 잎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마치 그녀에게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명자는 감나무에게 다가가 나무 줄기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친 나무 껍질이 손에 닿았습니다. 이 나무를 남편이 심은 건 20년도 더 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마당에 과일나무를 심고 싶어 했습니다. 사과나무와 감나무 중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감나무를 선택했습니다. 감이 익으면 아이들이 좋아할 거라는 이유였습니다. 남편은 정성스럽게 구덩이를 파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물을 주며 나무를 돌봤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나무는 무럭무럭 자랐고 가을이면 감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감을 따먹었고 명자는 감을 말려 꽃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웃들과 나눠 먹기도 했고 명절이면 제사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감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가족의 역사이자 추억이었습니다. 재개발 소식이 퍼진 지 며칠 후 진호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였고 손에는 요양시설 브로슈어를 들고 있었습니다. 브로슈어에는 깨끗한 시설 사진과 함께 편안한 노후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 시설은 현대적이고 깔끔해 보였습니다. 넓은 거실, 깨끗한 침실, 잘 정돈된 식당이 보였습니다. 거실에 앉은 진호는 테이블 위에 브로슈어를 펼쳐 놓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위험하니 이제 편하게 지내시라는 말이었습니다. 낙상 사고도 많이 일어났고 혼자 계시면 응급 상황 때 대처하기 어렵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뉴스에서 독거노인 고독사 사건이 보도되곤 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그 뒤에는 다른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재개발 보상금으로 빚을 정리하고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계획이었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정말 회생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은 날로 심해졌고 직원들 월급도 밀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진호는 절박했습니다. 사실 진호는 며칠 전부터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다녔습니다. 이 동네 집들의 시세를 알아봤고 재개발 보상금이 대략 얼마나 나올지 계산해 봤습니다.
중개업소 사장은 이 집 같은 경우 위치와 평수를 고려하면 상당한 금액이 나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돈이면 진호의 빚을 모두 갚고도 남을 것 같았습니다. 명자는 대답 대신 창밖의 감나무를 바라봤습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아이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감을 따던 그 나무. 남편이 심었던, 이제는 그녀만 남아 지키는 그 나무였습니다. 감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함께 감을 따던 사람들은 모두 제 갈 길을 가고 없었습니다. 명자는 그 나무를 보며 지난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들이 감을 따겠다고 사다리에 올라가면 남편은 밑에서 사다리를 잡아주고 그녀는 마당에서 바구니를 들고 기다렸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손주들도 감을 따러 왔습니다. 어린 손주들은 높은 곳에 감을 따지 못해 아쉬워했고 명자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감을 따서 내려주곤 했습니다. 진호는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집값이 오르기 전에 팔아야 한다고, 지금이 기회라고, 혼자 사는 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재개발이 본격화되면 집값이 더 오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분쟁이 생기면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재개발은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민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보상금 문제로 갈등이 생기곤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절박해졌습니다. 진호는 어머니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자신의 빚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무능한 아들로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안전과 건강을 걱정하는 듯한 말로 포장했습니다. 아내도 거들었습니다. 요즘 요양시설은 예전과 다르고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으며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건강관리도 체계적으로 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브로슈어에는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노래교실, 미술교실, 요가 수업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명자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 속에는 어린 시절의 순수함은 사라지고 생계에 짓눌린 어른의 무게만 남아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이마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진호의 얼굴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몇 년 사이에 확 늙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회사 운영이 어렵다는 것쯤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진호의 아내가 전화로 하소연하곤 했습니다. 남편이 밤늦게까지 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살고 싶다고, 남편이 여기 계시고 아이들이 자란 곳이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면 남편과의 추억도 아이들과의 기억도 모두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명자에게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습니다. 진호는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도 상황이 정말 어렵다고, 이번에 정리 못하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진호는 어머니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빚이 얼마나 쌓였는지, 채권자들이 얼마나 독촉하는지, 밤에 잠을 이룰 수 없다는 것까지. 명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아이들을 키웠는데 이제 와서 집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건 너무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명자는 진호의 처지가 이해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섭섭했습니다. 자식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지만 자신의 삶까지 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진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보시라는 말을 남기고 진호 부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명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유골함이 모셔진 작은 제단, 아들들이 뛰어놀던 마루, 손주들이 웃으며 놀던 마당, 가족이 모여 명절을 보냈던 거실,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이 집을 떠난다는 건 단순히 장소를 바꾸는 게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모든 시간을 버리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명자는 제단 앞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남편이 환갑잔치 때 찍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건강했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누가 그로부터 몇 년 후 세상을 떠날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한편 둘째 진우는 형과 달리 조용히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주말마다 들러 고장난 전등을 갈아 끼우고 삐걱거리는 문짝을 고쳐 주었습니다. 낡은 보일러를 손보고 막힌 하수구를 뚫어 주었습니다. 마당의 잡초를 뽑고 감나무 가지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손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진우는 형과 달리 어머니에게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이 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삶의 전부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가 집안 곳곳을 쓰다듬으며 마지막까지 여기서 살고 싶다고 중얼대는 걸 들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진우는 어머니와 함께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가을 햇살이 마루로 들어와 따스했습니다. 명자는 마당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형이 요즘 많이 힘들지 않냐고.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형도 처지가 어렵다고 대답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한다고 말했습니다. 명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도 알지만 집을 팔면 자신은 어디로 가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요양시설에 가라고 하지만 그곳은 자신의 집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그곳은 남의 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진우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형의 사정도 알고 어머니의 마음도 알았기에 그는 어떤 말도 쉽게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곁을 지키는 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없이 그녀의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진우는 형처럼 급하게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싶었습니다. 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결정이든 어머니가 스스로 내려야 한다는 것을, 누가 강요해서 내린 결정은 나중에 후회로 남을 거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마음을 정리할 때까지. 그러던 어느 날 진우는 우연히 부동산 사무소 앞을 지나갔다 유리창에 붙은 서류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명자 위임장이라는 제목의 사본이었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명자 명의의 집 처분 권한이 진우 앞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진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류에는 명자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고 위임받는 사람란에는 진우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집 매매 및 재개발 관련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결정을 내렸을 리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부동산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서류가 언제 접수된 것인지. 직원은 장부를 확인하더니 일주일 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드님께서 직접 가져오셨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진우는 형이 직접 왔다는 말에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건 어머니의 의사가 아니라는 것을. 진우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형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거실 테이블 위를 살펴봤습니다. 몇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고 반쯤 적힌 명자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필체는 떨려 있었고 글씨는 평소와 달리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쓴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류 곳곳에는 수정한 흔적도 보였습니다. 어떤 글자는 지워졌다가 다시 쓴 흔적이 있었고 어떤 부분은 여러 번 더 쓴 것처럼 보였습니다. 진우는 어머니를 불러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서류를 본 적이 있냐고. 명자는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려 했지만 내용이 무엇인지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진호가 뭐라고 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했습니다. 명자는 기억을 더듬어 보려 애썼습니다. 진호가 왔을 때 뭔가 서류를 보여줬던 것 같기도 하고 사인을 하라고 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슨 내용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서류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재개발 관련 안내문이라고 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진우는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최근 들어 어머니는 약 먹는 시간을 잊거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곤 했습니다. 어제 먹은 식사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손주 이름을 헷갈려 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냉장고에 같은 반찬을 여러 개 사다 놓기도 했고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의 건강이 걱정되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닌지 걱정했지만 병원에 모시고 가자고 하면 어머니는 거부했습니다.
자신은 멀쩡하다고 그냥 나이 들어서 깜빡깜빡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보기에 어머니의 기억력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이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은 그런 어머니를 판단력이 저하되었다고 말하며 거래를 서둘렀던 것입니다. 진우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형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진우는 부동산에서 위임장을 봤다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형은 잠시 침묵하다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결정하기 힘드실까 봐 도와드린 것이고 어차피 재개발되면 팔아야 하며 자신도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달까지 돈을 못 구하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진호는 설명했습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면 어차피 집을 비워야 하고 보상금을 받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복잡한 서류를 처리하시기 어려우니 자신이 대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형의 논리는 일견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그 안에는 어머니의 의사는 없었습니다. 그저 형의 필요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진우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라고 어머니한테 제대로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어야 한다고 이건 사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형은 반박했습니다. 사기라니? 자신은 어머니의 아들이고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요양시설에 가시면 더 편하시고 안전하며 진우도 주말마다 어머니를 돌보러 다니는 게 힘들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형은 말했습니다. 진우가 주말마다 어머니를 돌보러 다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어머니가 시설에 가시면 진우도 편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진우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형, 사정은 알겠지만 이 방법은 아니라고 어머니가 스스로 결정하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우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형과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의 행동은 명백히 잘못되었습니다. 형은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어머니는 지금 판단력이 없으니 자식들이 결정해 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형은 자신이 어머니를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시설에 모시고 집을 팔아서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진우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어머니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형을 원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형의 절박함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빚에 쫓기는 형의 처지,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무게감, 그 모든 것이 형을 이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진호도 원래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동생을 잘 챙겼고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형은 변했습니다. 점점 다급해졌고 여유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로도 어머니의 의지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형의 사정이 급하다 해도 어머니를 속이고 재산을 처분하는 건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진우는 다음날 아침 일찍 법률사무소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추천받을 만한 변호사를 물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형이 아무리 어려운 처지라도 어머니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진우는 작은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나이 지긋한 변호사는 진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어르신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위임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어르신이 고령이고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위임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직접 오셔서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는 게 좋겠다는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진우는 어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도 법률사무소에 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괜히 형제끼리 싸우게 되는 거 아니냐고 걱정했습니다. 명자는 가족 간의 법까지 동원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서로 이야기해서 해결하면 되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끈기 있게 설득했습니다. 이건 어머니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고 형도 결국은 이해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형과 싸우려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률사무소에 가서 어머니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것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모두를 위해 좋다고 말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명자는 결국 법률사무소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것이 결정될 거라는 것을. 그녀는 늙었지만 아직 자신의 생각이 있었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명자는 두 아들을 불러 작은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진우가 도움을 청한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는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고 작은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건물 2층에 위치한 사무실은 아담했지만 깔끔했습니다. 명자는 준비해온 메모를 손에 쥐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며칠 밤을 고민하며 이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아들들이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뜻을 분명히 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메모를 쓰면서 명자는 여러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들에게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이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의 삶은 완전히 무시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진호는 약속 시간보다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왜 변호사 사무실로 오라고 하냐는 물음에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진호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위임장 일을 알게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우는 형에게 앉으라고 말하며 어머니가 할 말씀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메모를 보며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재개발이 되면 팔겠지만 보상금 절반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전세, 보증금과 생활비로 남겨달라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두 아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되 다시는 이 일로 다투지 않겠다고 약속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명자는 계속해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자신은 요양시설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곳에서 살고 싶다고 복지관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해서 살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들들의 집에 얹혀 살지 않을 거라고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적은 몫이었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기억도 자주 헷갈리시니 이런 결정은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자신이 다 알아서 할 테니 편하게 계시라고 말했습니다. 진호는 어머니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보상금의 절반만으로는 자신의 빚을 모두 갚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진호는 다급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자는 아들을 바라보다 짧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억이 희미해져도 마음은 아직 또렷하다고 누구 빚을 갚으려고 평생 일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진호에게 내 사정도 알지만 자신도 살아야 하고 갈 곳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명자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자신은 학교 급식실에서 30년을 일했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집을 샀고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 집마저 빼앗길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자신이 너무 급했다고,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호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평생을 자신의 빚 때문에 희생시키려 했다는 것을. 명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신이 아들들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신도 자신의 인생이 있다는 걸 알아달라고 말했습니다. 명자는 말했습니다. 진호가 힘든 건 알지만 그건 진호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평생 자식을 도울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의 절반을 명자 명의로 하고 나머지 절반을 두 아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명자가 원하는 곳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권리를 명시했습니다. 아들들은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하고 정기적으로 방문하되 어머니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흐릿해진 눈으로 서류를 읽었지만 그 의지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변호사는 각 조항을 천천히 설명했고 명자가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명자는 모든 내용을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집을 담보로 자신의 빚을 해결하려 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진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너무 무리했다는 것을, 욕심을 부렸고 그 결과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명자는 도장을 꺼냈습니다. 도장이 서류에 찍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한 여성이 스스로의 인생을 다시 쥔 순간이었습니다. 명자는 도장을 찍으면서 느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을, 누가 강요한 것도 누가 시킨 것도 아닌 온전히 자신의 결정이라는 것을.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서 명자는 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들의 집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복지관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낮에는 복지관 프로그램에 나가고 주말에는 아들들이 찾아오면 된다고, 그게 자신이 원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명자는 설명했습니다. 아들들과 함께 사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서로 불편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들에게 눈치를 보게 되고 손주들 교육에도 간섭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혼자 살면서 가끔 만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자신이 너무 못났다고 말했습니다. 진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사업을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어머니께 이런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명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고, 자신이 아들들을 키우면서 힘들게 한 것도 있을 거라고, 이제는 서로 독립해서 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명자는 말했습니다. 부모와 자식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너무 가까우면 서로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진호는 아무 말 없이 사무소를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무겁고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깨에 짐을 조금 내려놓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진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머니에게 의지하는 건 그만두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회사를 정리하든 다른 방법을 찾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진우는 어머니를 부축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명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명자는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내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명자는 더 이상 어느 아들의 집에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복지관 근처 작은 원룸을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복지관 프로그램에 나가고 주말에는 아들들이 찾아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말은 두 아들에게도 자신에게도 마지막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늙었다고 해서 누군가의 짐이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자유였습니다. 명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혼자 사는 것이 외롭고 힘들 거라는 것을.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자신이 원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명자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노을 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던 골목, 남편이 퇴근하며 들어서던 대문, 손주들이 웃으며 놀던 마당. 그 모든 풍경이 천천히 붉은 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석양은 낡은 집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고 그녀는 그 안에서 오랜 시간을 회상했습니다.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자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오래된 소파, 남편이 앉아 있던 자리, 모든 것이 추억으로 가득했습니다. 소파에 앉으면 남편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고, 부엌에 서면 남편이 커피 끓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각 방을 돌아다니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던 방, 남편과 함께 잠들던 안방, 손주들이 놀던 작은 다락방. 그녀는 각 공간에서 잠시 멈춰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진호의 방에는 아직도 아들의 학창시절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진호의 방에는 아들이 그렸던 그림들이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안방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은 참 멋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명자는 남편이 보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명자는 감나무 아래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남편이 심었던 이 나무는 이제 다른 누군가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작은 자유를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된다는 것,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였습니다. 그녀는 감나무 가지를 쓰다듬으며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나무에서 감 한 개가 떨어졌습니다. 명자는 그것을 주워 들었습니다. 감은 잘 익어서 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감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며칠 후 명자는 짐을 정리하며 오래된 앨범을 펼쳤습니다. 남편과의 결혼사진, 아들들의 돌잔치, 손주들의 첫돌 사진. 그 모든 순간이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추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편, 어린 아들들, 가족 여행을 갔던 날,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 찍은 사진. 결혼 사진을 보니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24살 때 남편을 만났고 25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만 모여서 간단하게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날 명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신혼집으로 향하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녀는 앨범을 덮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복지관에서 만날 새로운 사람들, 혼자서도 지켜낼 수 있는 일상, 그리고 언제든 찾아올 아들들과의 주말.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앨범과 몇 장의 사진, 남편의 유골함, 그리고 필요한 옷까지만 챙겼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정리했습니다. 가구들은 중고 거래로 팔았고 쓸만한 물건들은 이웃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부엌 그릇들, 이불, 옷장, 식탁. 오랫동안 함께했던 물건들을 하나씩 보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담담하게 정리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과거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명자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며 문을 닫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비록 늙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갈 힘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으니까요. 그녀는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자유를 향해. 골목을 나서면서 명자는 뒤돌아봤습니다.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집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곧 그렇게 될 것이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돌려 앞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복지관 근처 원룸은 작았지만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진우가 도와 짐을 옮겼고 간단한 가구를 배치했습니다. 작은 식탁, 침대, 옷장.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명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복지관이 바로 눈앞에 보였고 주변에는 작은 공원도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도 가까웠고 슈퍼마켓과 병원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복지관으로 가는 길 프로그램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 함께 노래를 부르고 운동을 하고 수다를 떠는 시간, 주말에 찾아오는 아들들과의 점심, 그 모든 것이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명자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 자식들과 떨어져 사는 노인들. 그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여기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노래교실에 등록했고 요가 수업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진우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떡을 사들고 왔습니다. 그들은 함께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명자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덕분에 자신을 찾았다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행복하냐고 물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하다고 이제는 아무한테도 짐이 안 되니까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가 짐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명자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호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도 어머니의 결정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회사를 정리하고 작은 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예전만큼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빚도 없고 마음도 편했습니다. 진호는 인테리어 회사 대신 작은 철물점을 차렸습니다.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빚에 쫓기지 않아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일이 죄송하다고, 자신이 너무 급했다고 말했습니다. 명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 지난 일이라고, 이제는 각자 잘 살면 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명자는 깨달았습니다. 늙었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라는 걸. 그리고 자유는 누군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라는 걸. 그녀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자식에게 버림받았고, 누군가는 혼자 살기로 결심했고, 누군가는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여기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들과 함께 웃고 때로는 울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명자는 저녁이면 작은 원룸으로 돌아와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때로는 외롭기도 했지만 그 외로움조차 자신의 선택이었기에 견딜만 했습니다. 그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만난 사람들, 느낀 감정들을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갔습니다. 일기를 쓰면서 명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남편을 보내고 이제 혼자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지금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명자는 공원을 산책하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단풍이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잘 살고 있다고, 남편도 그곳에서 편안히 쉬라고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명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수고했다고, 이제 편히 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명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집은 떠났지만 그녀는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단단히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한 명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명자는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을 저녁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결국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오늘도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인생이야기였습니다. 인생이야기 채널은 매일 저녁 70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다양한 인생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거나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나하나가 인생 이야기 채널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